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어려서 저는 고등학교 때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고, 그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보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베타하고 VHS 포맷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베타는 이제 테이프가 이렇게 조그만 거였고, VHS는 우리가 흔히 본 큰 비디오 테이프예요. 지금 뭐 다 없어지긴 했지만 인터넷이나 IPTV도 잘 돼 있고 클라우드 개념이라 소유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있는다는 게 굉장한 수집욕도 있었고 소유욕도 자극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는. 그리고 뭐 지금은 뭐 너무 쉽게 다운을 받아서 뭐 DVD도 뭐 쉽게 구울 수 있고, 그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런 도매상 같은 데를 다니면서 비디오도 엄청 사서 모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 300개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고3 때도 거의 매일 영화를 봤어요. 한 편, 두 편씩 꼬박꼬박. 그리고 뭐 다음날 이제 친한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뭐 오전은 내내 수업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수업 시간은 이제 막 종이에 막 적죠. 옆에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에는 막 어제 뭘 봤고 뭐 무슨 영화가 재밌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어서. 그리고 서로 의도치 않았는데 우연찮게 또 같은 영화를 보고 오는 날에는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냥 뭐 서로 막 너도 어제 그거 봤냐, 나도 어제 그거 봤는데 막 그러던 약간.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헐리우드 영화가 대세여서 저희를 다 헐리우드 키드라고 그러죠. 지금은 뭐 한국 영화가 너무 뭐 잘 만들고 세계적으로 뭐 아카데미 상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헐리우드 영화를 굉장히 동경했던 시기였고, 토론이 좀 길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는 저는 전경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대학을 나오고 하니까 영화하고는 좀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언젠가 이제 돈을 벌게 되면은 영화를 제작해봐야겠다. 왜냐면은 영화판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것저것 배워야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회사 일은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영화를 뭐 직접 만드는 건 어렵고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해야겠다, 뭐 나중에 돈을 벌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잘 되고 해서 영화에 대한 꿈을 접지 못하고 신촌역 근처에 한겨레 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영화 무슨 제작 과정 그게 있어서 거기를 등록해서 다녔어요. 밑도 끝도 없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씩 가고. 근데 제가 직장이 천안이라 그거를 가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매번 지각을 하고 뭐 빼먹기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석 달 과정이었는데 한 달 반인가 다니고 회사가 바빠져가지고 그걸 끝까지 듣지도 못했어요. 거기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하고 술자리도 이제 초반에 많이 갔고, 뭐 제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뭐 어찌됐건 뭐 회사가 바빠져서 수업을 다 못 듣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뭐 좀 또 영화에 대한 꿈은 또 물 건너 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를 가르쳐준 이제 강사분이 영화 감독님이셨는데, 그분한테서 어느 날 이제 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영화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가 뭐 눈여겨보던, 제가 그거를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너무 영화하고 싶어서 뭐 자기가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제가 그 웹툰 판권을 사서 시나리오를 일단 만들면은 거기까지만 이제 저보고 투자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거기까지만 투자를 해주면은 초보가 끝나면은 자기가 이제 친한 친구가 영화사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바로 그 돈을 한 3개월, 4개월 만에 바로 돌려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판권 산 돈, 그리고 시나리오를 쓴 돈, 그거는 이제 아마 이 판권을 그쪽에서 사가면서 저한테 한 3개월만 회전을 시켜주면은 저한테 그거를 돌려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웹툰 한번 봐봐라. 그래서 이제 웹툰이 뭔지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웹툰 제목을 얘기해도 되려나? 그 웹툰이 뭐였냐면은, 그 다음 웹툰에 들어가서 파동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약간 대충 줄거리는, 평범한 회사원이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공사장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목격을 했는데, 그거를 킬러가 그 사람이 목격한 걸 본 거예요. 이 친구를 잡아가지고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이제 벌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약간 스릴러물이기도 하고, 제가 스릴러물, 공포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추리 미스테리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랑 또 코드도 잘 맞았고 혹했죠. 이제 그 감독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이거를 영화화 하는 거를 또 지켜볼 수가 있다. 그쪽에서 이제 판권을 사가면은 영화사에서 판권을 사가면은 뭐 캐스팅하는 것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화 찍을 때 그런 현장에 같이 가서 볼 수도 있고, 편집 과정도 보고 나중에 개봉할 때도 아마 무대 인사할 때도 거기도 같이 잘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다. 어찌됐건 초반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큰 돈 안 들이고 영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막 이러면 저는 또 굉장히 그 또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판권을 사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럼 자기가 컨택을 해보겠다. 그러더니 이제 판권이 만화 작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게 얼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금액을 얘기하기는 좀 뭐하게 거기 또 이제 뭐 작가님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험짓했죠. 그냥 처음에 뭐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생각보다 이제 금액이 컸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게다가 이게 적정 가격인지 그냥 막 불러 제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동창의 친구가 또 영화 감독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래도 이제 상업영화 꽤 성공한 뭐 이것도 얘기 드리긴 뭐한데 하여튼 그래도 들으면 아실 수 있는 영화의 감독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웹툰 판권을 이렇게 누가 제안이 왔는데 이게 맞는 거냐, 금액도 적당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요새 웹툰 가격이 그 정도 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가 웹툰을 영화 뭐 지금은 더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웹툰을 영화화하는 약간 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웹툰으로 영화화해서 제일 잘 된 게 김수현 나오는 영화였어요. 그 간첩으로 나오는. 그래서 그게 너무 잘 돼서 막 웹툰 가격이 막 몸값이 막 치솟는 때였어요. 요즘 시세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또 그게 일단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권을 사겠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겠다. 근데 이제 또 잘 몰랐던 게, 저는 판권을 사면은 그냥 계속 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있더라고요. 보통 4년? 이렇게 계약을 해요. 4년 계약을 해가지고 영화화 되면 좋지만 안 되면은 그냥 돈을 그냥 다 날리게 되는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4년이면은 뭐 어찌됐건 영화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사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감독님하고 판권을 사러 웹툰 작가님을 만나러 갔죠. 지방에 계셔가지고 제가 운전하고, 또 가는 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 작가님 집 근처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돈을 쏴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비용을 이렇게 한 방에 일시불로 쏴주는 경우가 없다 하더라고요. 보통 웹툰 판권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그러니까 원래 하기로 한 금액의 한 절반 정도를 계약금으로 주고,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찍기 시작하는 걸 크랭크인 한다고 하잖아요. 뭐 크랭크인을 하면은 그때 이제 잔금을 붙여주는 이런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판권을 살 때 웹툰이 완결 나지도 않은 상태였고, 한 완결까지 한 4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제가 산 거고, 그리고 그때 이미 영화사가 한 3개가 붙어가지고 판권을 사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뭐 다른 데는 좀 괜찮은 뭐 영화사도 있었는데 저희 쪽으로 주게 된 거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제 저희만 일시불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작가님도 기존에 이제 영화화 한다고 해서 판권을 내주셨는데 그게 또 다 영화가 안 되고 엎어지고 막 이러면서 돈을 못 받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으셨대요.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는 뭔가 일시불로 다 받고 싶었고, 그렇게 되는 거를 이 웹툰 시장에 좀 정착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그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판권을 사고 나니까 이제 감독님이 또 이제 사무실이 필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아, 사무실이 필요하구나. 아, 저는 그냥 집에서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는데 시나리오도 본인이 직접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판권을 사기 전까지는 시나리오는 전문 작가가 붙어야 되고, 뭐 그리고 뭐 여러 번 수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판권을 사가지고 올라오니까 이제 사무실도 요구하고 시나리오 비를 자기를 뭐 감독님을 줘라 그러면은 직접 쓰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 작가가 직접 썼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고등학교 동창이 소개해준 영화 감독님, 그분한테 이제 또 시나리오 작가를 소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미 영화를 흥행시킨 이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작가도 알고 계시고 같이 일하는 작가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소개를 받고 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소개받으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냐 그랬더니 그게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행비로 또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매달 진행비를 달라 하시는데 이것도 맞냐 그랬더니 대충 뭐 한 달에 그래도 얼마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역삼동에다가 오피스텔을 잡아가지고 사무실을 내드렸어요. 상은 이제 감독님이 쓰시던 거를 가져오고 제가 이제 급하게 소파랑 탁자 이런 거는 이제 비싸지 않은 거 간단한 거 그냥 사서 그냥 넣고, 그리고 여기 사무실로 쓰셔라. 그리고 이제 진행비를 현찰로 드리긴 뭐해서 이게 선불카드에다가 충전을 해서 드렸어요. 매달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감독님이 본인이 쓰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시나리오 작가가 붙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뭐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원하시면은 직접 쓰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감독님이 이제 쓰시는 걸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들러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 저는 이제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회사 일을 하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감독님 뭐 식사하면서 이제 뭐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무실을 내드린 지도 이제 석 달이 돼가고 시나리오 쓰는 기간도 그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는 이제 뭐 저한테 처음 얘기했던 영화사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술도 먹고 식사도 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고, 그리고 어찌됐건 짧게는 석 달, 길게는 한 반년 정도 돌리면은 제 돈은 회수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간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석 달 있다가 초고가 나온 거예요. 감독님이 읽어보라고 메일로 주셔서 이제 그거를 쭉 읽어보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뭐 영화판에 있지도 않은 제가 이거를 석 달이나 썼다고? 그냥 제가 느낀 거를 그냥 다 얘기해 드리면은 그냥 만화를 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없던 마지막 결투씬의 뭐 액션 정도? 그 정도만 몇 개를 추가를 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은데, 처음에 감독님이 하셨던 얘기가 초까지만 어찌됐건 뽑으면은 나머지 뭐 길게는 29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영화판에서 오랫동안 시나리오를 고친 걸로 유명한 게 건축학개론이래요. 건축학개론이 그러니까 판권을 사서 시나리오가 그 영화판에서 7년인가 8년을 돌다가 그게 영화화가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성공을 했고,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고, 또 시나리오가 잘 써졌다고 또 투자가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는 거고. 근데 뭐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영화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저는 감독님이 판권을 살 돈이 없고 초고를 쓸 돈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투자를 해드린 거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죠. 뭐 나머지는 영화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시나리오를 이제 영화사에도 보냈어요. 원래 이제 감독님하고 친한 친구분이 계시다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 줄 거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읽어보고 감독님 친구분, 그 이제 담당자분하고 이제 저녁에 술자리를 가졌는데 뭐 그분도 읽고 별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려들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고치기 시작하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초고만 해놓으면은 나머지는 저쪽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고치겠다고 했는데, 뭐 막상 나오니까 또 고치란, 그러면은 또 비용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감독님하고 시나리오를 얼마에 하겠다는 계약서를 또 썼거든요. 감독님한테도 또 돈을 또 드린 거죠. 그래서 그게 이미 한 3분의 2 정도 지급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비가 한 3분의 2 정도 지급이 됐고, 사무실 내드렸고, 매달 진행비 드렸고, 감독님한테도 돈이 꽤 많이 나간 상태였어요. 근데 영화사에서 판권을 사니 어쩌니 이런 얘기 아니라 고쳐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또 돈을 달라고 할 거고, 이게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돈만 막, 게다가 제가 여기에 막 올인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감독님한테 그만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그냥 그만두자. 그리고 고치게 되면은 어차피 판권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시나리오 작가를 구해서 다시 고쳐가지고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이랬더니 이제 감독님이 그러면은 자기한테 안 준 나머지 잔금을 달라는 거예요. 좀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뭔가 저를 설득하고 고쳐서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잔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달로 사무실도 빼버리고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시나리오 작가를 이제 계속 소개를 받았죠. 아까 얘기 중간에 나왔던 고등학교 친구의 친구인 감독님, 그분한테도 소개를 받고, 또 원래 아시는 분의 친구가 절친이 또 영화 감독님이셨어요.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분한테도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추천을 받고 만나보고 뭐 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일이 어렵게 된 거잖아요. 투자금을 회수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금액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는 게 막 재영이야. 뭐 이미 한번 휘청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자기가 다 해주겠다. 그리고 뭐 얼마를 달라 하는데 판권비보다 더 비싼 거예요. 진짜 막. 그리고 그 영화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뭐 보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쪽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만남을 갖고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처음엔 돈 얘기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돈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시간을 많이 안 줘요. 얼마를 딱 얘기하고 나서는 다음 주 초까지 답을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길게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다음 주 언제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자기가 뭐 바쁘다, 다른 일을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해 줘야 된다,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틈틈이 또 사람을 한 3개월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만나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돈을 더 넣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그냥 투자한 돈을 다 날렸어요. 한 반년 만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걸 그냥 다 날려버렸죠. 그리고 그 뒤로는 영화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영화 보는 거가 좋고, 영화를 뭐 제가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뭐 회사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회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뭐 부족함 없이 돈 쓰게 됐고. 근데 하여튼 최근에 좀 안 좋아서 다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긴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상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다시 또 일로 흘러 들어오게 됐네, 막 이런 생각이,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여튼 뭐 영화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얘기해봤는데,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화?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많이 보고,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잡지가 있었어요. 로드쇼, 스크린 두 개가 양대산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영화 보고 막 감상문 써가지고 이렇게 그때 이제 편지로 이제 손글씨로 적어가지고 우표 붙여서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럼 뭐 로드쇼, 스크린 실렸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뭐 좀 재밌는 영화 하나 보고 잤으면 하는데 뭘 봐야 될까요? 하여튼 좀 고민 좀 해보고 영화 한 편 보고 자야겠어요.